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 총선 알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께서 알림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알림 소리 들려드려요. 들으셨죠? 96일 남은 총선 돌직구쇼 알림 3대 뉴스 첫 번째 알림입니다. 야, 지금 대진표가 오늘 하나 새롭게 나왔어요. 이대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습니다만 정치 몰라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진을로 소환된 임종석. 여기서 임종석 대 오세훈, 오세훈 대 임종석. 한판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거물급 두 분이 만난다면 누가 이길까? 함께 보시죠. 이거 의외로 빅매치 불꽃이 광진을에서 먼저 스파크가 탁 이네요. 스파크 우리말로 하면 불꽃이죠. 불꽃이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좀 우리말을 쓸게요. 불꽃. 야, 일단 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출신이죠. 그리고 종로에서 아쉽게 정세균 의장에게 패했지만 무시 못할 야권 후보입니다. 대선 주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진을 그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5선 지역구예요. 5선 지역구. 이 추 장관이 저기서 5선이나 버티고 있었다. 5선이면 몇 년이에요? 도합 20년이죠. 20년을 내리 당선될 정도로 한번 번갈아 가면서 했지만 도합 20년을 당선될 정도로.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을 꺾었던 유일한 한 명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김영주 의원님이 추다르크를 꺾은 유일한 분이거든요. 광진을에서. 자, 지금 김영주 의원이 지금 잠깐 광진을에서 떠나 있는 사이에 오세훈과 지금 임종석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대항마 찾기에 고심 중입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던 임종석이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호감도 여론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측근은 불출마 입장에 번복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이미지 가진 후보를 내서야 경쟁력이 있을지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보세요. 광진을은 김영주 의원님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 지역에서 5선 추미애를 꺾은 사람은 민주당 역사상 김영주밖에 없거든요. 추미애 장관을 꺾어보셨던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예. 지금 말이에요. 상당히 일단 좀 불편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빈 자리에 왜 이렇게 오세훈, 임종석이 왜 날뛰나. 거기 살지도 않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일체의 어떤 사감이 없고요. 농담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예.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 부인이 세종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에 물론 그 지역은 아닙니다. 어쨌든 광진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있고 그 지역에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열심히 지역 활동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은 갑자기 임종석이 등장하느냐? 네. 사실은 광진에 호남 인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의 국회의원들은 비교적 영남 인구였죠. 사실은 추미애 의원도 대구 사람이고 저도 경남입니다. 예. 사실은 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지했지만 사실은 호남의 출신의 국회의원이 되기를 더 바랬다는 의미에서 임종석은 호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 장관이 졸업한 학교가 한양대학교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졸업한 학교가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역구도 성동구고 성동구가 원래 광진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된 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 자체가 성동 광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동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 광진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임종석 두 분 다 이곳에 출마할 명분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대한 정합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예. 오히려 추 장관에 대한 약간의 어떤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혹은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호남 출신의 막강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온다면 빅매치다. 오히려 그동안에 이거 이번에는 한번 자유한국당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한데 다시 한번 아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광진을에서 당선돼 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저기서 당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저기 선거운동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저기 근대 입구역하고 강변역 사이에서 열심히 지하철 앞에서 인사만 잘하면 됩니다. 예.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때 추미애 장관 어떻게 이겼어요, 거기서? 그것은 어떻게 이겼어요?
구도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개인의 능력보다는 예. 그 당시에 또 걸출한 한나라당의 유준상이라고 하는 아주 사선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상대 후보. 그분이 상당히 제가 열심히 할수록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저를 배려를 많이 해준 것도 있고요. 겸손하게 또. 네. 또 추 장관이 삼보일배를 하시는데 그걸 불교식이라고 기독교인 분들이 오히려 의외의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인즉슨 뭐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 빅매치다. 그리고 두 분이 붙는다면 누가 이길지 판세를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의 빅매치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또 정치구단 김 장관께 선거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이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은 한 몇 퍼센트 정도예요? 일단 임종석 예. 실장께서 불출마를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번복할지에 대한 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선거구가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예. 앞서 이제 5번을 다 지금 현 여당이 차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승리를 한다면은 사실 대권 주자로서 더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빨리 꺾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여러 관료라든지 청와대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매칭을 시켜보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권 후보군이 여러 명 있을수록 층이 단단해지니까 뭘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제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뭐 주요 관계자를 만났더니 관심 있는 지역이 크게 3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누구를 매칭시킬 것이냐, 나경원 대표에게 누구를 매칭시킬 것이냐, 당대표, 원내대표 전지. 그다음에 오세훈 이제 전 시장에게 누구를 매칭시킬 것이냐. 세 분 다 이제 전국적인 면망이 있고 수도권이고 현재로서는 한국당이 수도권 의석이 별로 없는데 하필이면 거론되는 지역구 자체가 이제 한쪽은 강북에서 오른쪽, 한쪽은 이제 중심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 강남 상부에선 비껴 있는 지만 어쨌든 강남 지역에 하나 동작 이렇게 삼각으로 한국당의 주요 3명이 포석을 해 있으니까 그 3명이 본인들 선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구까지 영향을 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주요 하여튼 거점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빨리 여론조사를 서울에 출마하세요. 어떻게 서울을 그렇게 잘하죠? 전국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신경을 쓰고 아무래도 임 실장이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출마 본복을 어떻게 할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흥미로운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이 지금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오세훈 대 임종석, 임종석 대 오세훈 성사될 수 있을지도 한번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